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때마다 미안하다를 외치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를 줄이지는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해보면서요.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교육과 반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경 관련 책들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왕문어 추격대, 플라스틱 해결사, 미래가 온다 플라스틱 편,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마지막 거인, 이렇게 5권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기는 동화책으로 시작을 해보죠. 대왕문어 추격대입니다. 최미정 글, 박다솜 그림, 가문비 어린이에서 펴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힘도 없고 자신감이 없고 겁도 많은 혜용이가 주인공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같은 반 태호가 괴롭힐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아이죠.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문어를 거대하게 키우는 콜맨 박사를 만나게 되면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되던 친구들이 용기를 얻어 활약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해진 대왕문어는 도시로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환경과 협동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는 숨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성장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읽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특수 유전자 불빛을 쬐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고 그 힘을 사용해서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 저는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대왕문어가 되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전자 변이 식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유전자 변형 동물 연구까지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창조물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 인구나 환경 같은 문제의 대안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아이들이 유전자 변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전하는 지금의 모든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이로움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듯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것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인간의 편의대로 유전자를 변형한 식물이나 동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이롭기만 한 것인가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편리보다 인간의 책임이 먼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대왕문어 추격대 이 책에서 혜용이의 할머니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순리대로 나고 자라는 것이 맞다고. 네, 더 나은 삶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로운 것일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 최재천 교수님이 강의를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유전자 변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때 최재천 교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강의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라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와 폭넓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혜용이가 겪는 폭력의 문제가 이제 스토리의 주축이 되는데요. 폭력의 문제와 유전자 변이가 된 대학 문어 이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두 개 다 사건이나 인물의 본질에 다가가기보다는 약간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요.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유전자 변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읽힌다면 나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왕문어 추격대에서는 원래대로 돌리는 레이저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기술은 없는데 어떡하죠? 네,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 네, 또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플라스틱 해결사입니다. 셀리 가드너 글, 리디아 코리 그림, 이은석 번역, 주니어 RHK에서 편했습니다. 4권까지 있는 시리즈고요. 오늘은 1권 틴딤, 빨간 풍선을 띄워라. 이 편을 현숙쌤이 소개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1권은 바다에 버려진 것들로 섬을 만들어서 살게 된 재활용 전문가들, 틴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틴딤들이 쨍한 바다 축제가 열리기 전 플라스틱 산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늘 축제를 했었는데 플라스틱을 쌓아서 만든 산이 너무 높아져서 앞을 잘 못 보니까 추운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따뜻한 바다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틴딤들이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빨간색의 납작한 것이 바다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햇볕이 쨍한 곳으로 섬을 이동시키게 된다는 틴딤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다가 작가 소개를 봤는데 엄마가 글을 쓰고 딸이 그림을 그린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다 환경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환경운동가가 쓴 동화라는 점이 새로워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플라스틱 섬을 봤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썩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 그리고 땅속, 거기서 죽어가는 생명체들, 황폐해진 해안과 토양.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으면서 동시에 이전의 생활 패턴을 멈추지 못하는 현실. 이 충돌 속에서 플라스틱 섬에 사는 생명체들이 나오는 동화라니. 설정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약간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생겼어요. 지구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섬 같은 데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만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요. 환경오염이 이대로 계속되면 인류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지구를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틴딤들이 순수해요. 이 책에서 인간들에게 보물을 버리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두고 더 이상 병과 라벨을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보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페트병을 라벨과 분리해도 실제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는 또 시설비랑 인건비랑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또 낭비된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가 됐어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휴지심, 요거트 다 먹고 씻은 통, 뭐 굴러다니는 나무젓가락, 뭐 포장해서 나온 끈,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쫙 펼쳐놓고 새로운 장난감 만들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걸로 뭐 인형도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만들고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만든 것도 나중에는 또 버릴 때 접착제를 발라서 또 재활용이 안 돼요. 그 덕지덕지 붙인 것들도 다 떼야 되니까 또 귀찮으면 또 종량제 쓰레기로 그냥 버리게 되고, 나는 쓰레기로 보물을 만드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 보물이 또 결국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뭐 물론 장난감을 새로 사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이제 위안을 하면서도 참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그 이유겠죠. 플라스틱이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점점 늘어나는 플라스틱으로 방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도 계속 플라스틱이 흘러왔다는 것이 재밌으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멈추거나 플라스틱을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게 정말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 정말 간절하게 해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 기사를 볼 때마다 화성 개발에 쓰는 돈을 플라스틱 분해 기술에 쓴다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플라스틱 해결사에서 오늘의 쓰레기는 내일의 보물 이렇게 외치지만 틴님들도 이제 긴 다리들 인간들이 쓰레기를 그만 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덜 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럼요.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이죠. 네, 플라스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책 미래가 온다 플라스틱 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래가 온다도 인기 있는 과학 시리즈예요. 그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플라스틱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성화, 권수진 글, 백두리 그림, 와이즈만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지니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논할 때 항상 나오는 플라스틱에 관한 책입니다. 미래가 온다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인류가 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만큼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과연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구 환경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 관점에서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플라스틱이라는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죠. 네, 이야기 구조 없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문장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을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라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을 테고, 관심이 없던 친구라면 플라스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소재인데 비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플라스틱의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남는지까지의 흐름을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잘 읽혔습니다. 네, 이 미래가 온다 시리즈가 이제 단순히 사파가 좋다를 넘어서 특히 타이포그래픽으로 강조점을 굉장히 맞아요. 잘 살렸어요. 그래서 말풍선이나 병뚜껑 안에 글씨를 넣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실이나 원리를 눈에 띄게 빵빵 넣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네,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자주 좀 들었던 얘기들도 있어서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시선을 두게 하더라고요. 뭐 녹지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거의 불멸의 존재로 거기에 있어. 이 내용이 한 24폰트는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크기에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5줄에 걸쳐서 막 형광색 밑줄이 쳐져 있는 이런 형식. 그래서 이런 흔한 설명도 바로 탁 와닿게 하는 그런 매력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정리가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이 몇백 년에 걸쳐서 분해된다고는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쪼개어져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양보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플라스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각종 일회용품 물건들이 주는 편리함이 지구와 바꿀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아이랑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모든 제품들의 포장 용기가 다 바뀌어야겠죠. 일상생활에서 덜 쓰고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이 확산된 게 기업의 이익이 때문이었다는 것도 이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입니다.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면 이제는 전 세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군요. 그래도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대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플라스틱 단어를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번 차 들으시고 나서 플라스틱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플라스틱뿐 아니죠.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더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환경 교양 도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이 책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영 글, 이신우 그림, 책 읽는 곰에서 펴냈습니다. 네, 라면을 먹을수록 숲이 사라져라는 제목 자체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총 215페이지에 달해서 양이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귀염귀염한 사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챕터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뉘어서 각 계절에 생각해 볼 만한 일상생활과 환경과의 연결점들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 읽기도 부담이 없고요. 겨울 챕터만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가 매일 입고 있는 패딩, 그 안을 채우는 오리털을 무자비하게 뽑는 사파가 처음부터 나와서 아주 좀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눈 내리면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제비의 개체수가 왜 줄었다가 또 늘어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환경에 관심 많은 아이들의 질문과 또 고래똥 생태연구소 소장님의 설명으로 이어져서 읽기에도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라면을 먹으면 왜 숲이 사라지는지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라면 매니아로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계절로 챕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쉽게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정보가 지루하지 않고 길지 않고 어렵지 않고 우리 중학년들에게 딱 맞네요. 한참 라면 좋아할 시기라서 먹기 전에 다들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젓가락 들기 전에 라면 먹으면 숲이 사라지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요. 너무 무서운가요? 네. 이제 이 책이 환경과 생태계의 순환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시선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잘 섞여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동화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아쉬운 건 논픽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좀 아쉬웠어요. 픽션적인 요소가 설명하는 이런 픽션적인 요소가 설명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생기더군요. 그래도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던 꿀벌의 이야기라던가 고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자주 상기시켜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이야기도 자꾸 말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네, 며칠 전에도 인터넷 뉴스에 해안가에 떠밀려온 죽은 고래 사진을 봤거든요. 입안에서부터 뱃속까지 그물망,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잔뜩 있었고요. 근데 이 책에 해양 쓰레기 관련한 챕터에 만화 형식의 사파가 있는데 1만 미터 아래에 있는 해구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는 그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해구에서 올라오다가 4,000미터쯤에서 이걸 주웠다는 불가사리 내용이 있거든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 해저 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바다 위에 떠있는 플라스틱 선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까지 쌓여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막연하게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에 안 좋다는 사실만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져서 책에서 알려준 시선.net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는 검색 기능이 사라진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런 자료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바다에 해롭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할 텐데 말이죠. 네, 우리 현숙쌤이 책을 통해서 온라인 사이트나 또 다른 경험으로 연계해서 확장을 되게 잘하세요. 또 좋은 정보를 알게 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책은 그림책인 듯 하지만 글의 깊이가 있는 동화책 마지막 거인입니다. 프랑스와 플라스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고요. 윤정인 번역 디자인하우스에서 국내에 출간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세요. 네, 영국의 지리학자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는 어느 날 우연히 거인의 이라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을 연구하던 지리학자는 탐험대를 조직해서 거인족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인족을 만나 그 거인족들과 함께 1년을 함께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거인족에 대해 알게 된 걸 기록하고 돌아와서 거인족에 관한 기록을 책으로 펴내는데 이 아름답고 신기한 거인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거인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는 마지막 거인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잔잔하고 담담하게 쓰여진 동화인데 울림이 있습니다. 신비한 거인의 세계에 매료되었다가 처참한 그들의 마지막을 보려니 참 인간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의 행동이 집단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고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인이 또 대자연 그대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지를 탐험하고 낯선 곳의 비밀을 파헤쳐서 또 알리잖아요. 과거에는 뭐 과학자, 탐험가들이 그 역할을 했다면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이 더 많은 조회수와 인기를 얻으려고 더 희귀한 것들을 막 찾아내요.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은 나만 알고 싶은 땡땡땡 이러면서 또 막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알려진 것들은 곧 관광지가 되고 또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또 호기심으로 시작한 과도한 관심과 과시욕, 뭐 지배욕 이런 것들이 대자연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인간들에게 죽음을 당한 거인이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연을 보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상업적으로 개발하고야 마는 관광지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친구가 얼마 전 대학생이 되고 첫 여행으로 저희가 이제 친한 친구 셋이서 다녀왔던 여행을 최근에 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양 옆에 큰 나무가 줄지어 서 있던 풍경이 이제는 그 자리에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게 인간들은 지구를 개발의 명목으로 파헤치고 망가뜨려 왔습니다. 마지막 거인은 공생과 연대를 잊은 인간이 지구를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거인들의 삶은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죠. 별을 노래하고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껴줍니다. 낯선 이들에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죠. 어쩌면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읽은 거인이 나온 책 중에 거인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좋아하는 소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빨리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파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책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에서도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이 그 모습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것과 거인들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연결되더라고요. 끝없는 욕심이 주는 잔인함에 대해 이 책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렇게 저절로 반성 모드가 됩니다. 네, 오늘 만난 5권의 책, 대왕문어 추격대, 플라스틱 해결사, 미래가 온다 플라스틱 편,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마지막 거인, 이렇게 5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환경의 날이 아니어도 읽어봐야 하는 주제죠.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생활 지식도 얻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 대왕문어 추격대,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해결사, 보물이 되느냐 쓰레기가 되느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미래가 온다 플라스틱 편, 플라스틱으로 미래는 없다.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나하고 상관 있는 환경 문제.
마지막 거인,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물으며 살자.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